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 유수민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GitHub 액션과 도커 EC2를 활용한 CI/CD 구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수업과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을 쌓으면서 배움의 과정에는 항상 더 깊이 탐구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인 지식을 핵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 교환을 작성하게 되었고요. 이 CI/CD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 Git 그리고 AWS EC2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시면 훨씬 더 학습이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 지식 없이도 실습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제작을 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GitHub 액션스를 이용하여 CI/CD 구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목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CI/CD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CI/CD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자동화 과정을 의미합니다. CI는 개발자들이 작업한 코드를 주기적으로 공유 브랜치에 병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수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브랜치를 생성해서 작업한 뒤 버그가 없는 완전한 코드를 메인 브랜치에 PR을 통해 병합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동화된 빌드와 테스트를 통해 코드 변경 사항이 시스템에 통합되면서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CD는 이 CI 과정을 통과한 코드들을 자동으로 배포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자동화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코드를 바로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완전한 자동화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CI/CD가 이제 왜 필요한 것일까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속한 팀이 학생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팀원들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서비스, 다른 기능들을 개발하고 있을 텐데요. 각자의 기능을 개발한 후 이를 Git의 메인 브랜치에 병합합니다. 병합된 코드는 코드에 오류가 없는지 자동으로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코드는 성공적으로 통합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CD 과정이 없다면 자동 배포가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그렇다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배포가 수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매번 소프트웨어의 새 버전을 직접 운영 환경에 업로드하고 설정해야 되면 당연히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동 배포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오류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CI 과정으로 자동으로 코드를 병합하고 CD로 배포를 자동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실수와 시간의 지연을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참고로 GitHub 액션을 이용해서 CI/CD를 구축하는 대중적인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GitHub 액션, S3, 코드 디플로이, EC2 서비스를 이용해서 배포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GitHub 액션, 도커 컴포즈, EC2를 이용하여 배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강의에서는 2번 GitHub 액션, 도커, EC2를 이용하여 CI/CD를 구축하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CI/CD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우리가 직접 사용할 GitHub 액션, 도커, EC2 이 세 가지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GitHub 액션은 GitHub에서 직접 CI/CD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워크플로우에서 테스트, 빌드, 배포와 같은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GitHub 액션의 주요 특징을 이렇게 5가지 작성해 두었는데요. 지금은 읽고 이해가 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실습을 진행한 뒤에 다시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일단 언급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벤트 기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브랜치에다가 푸시하거나 PR을 만들 때 자동으로 발생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로 메인 혹은 메인 데모 브랜치에다가 이 작업을 하게 되고요. 우리는 뒤에서 메인 브랜치에 하는 것을 실습해 볼 것입니다. 워크플로우는 말 그대로 GitHub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를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것인데요. 주로 GitHub 워크플로우 디렉토리 내에 야물 파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재사용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번 이 실습을 통해 만들어 놓은 이 파이프라인을 다른데 다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운영 시스템과 환경을 지원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보안과 비밀 관리가 가능합니다. 우리도 환경 변수를 세팅해서 시크릿으로 관리되어서 암호화를 시킬 건데요. 뒤에서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커입니다. 도커는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라는 격리된 환경에서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도커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과 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종속성과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이를 어떠한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컨테이너라고 하면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예시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컨테이너는 어떤 물건을 안전하게 다른 장소로 운반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컨테이너는 내용물이 무엇이든 간에 동일한 형태와 크기를 가지므로 세계 어디서나 쉽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컨테이너를 다루는 것이 도커인데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어떠한 물건이 바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애플리케이션과 그 실행 환경을 포함하는 불변의 파일입니다. 이미지는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고 주로 도커 파일이라는 스크립트를 통해 정의되고 빌드됩니다. 도커 허브는 이 컨테이너들의 창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커 허브에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컨테이너 이미지들이 저장됩니다. 창고에서 물건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듯이 도커 허브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컨테이너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도커 허브는 도커 이미지를 저장하고 공유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로 EC2 서비스입니다. EC2는 AWS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서버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일반 환경에서 로컬 컴퓨터를 사용하듯이 AWS가 가상 서버를 제공해 주는 것인데요. 주로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운영체제,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의 환경 구성 및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EC2가 우리가 구축할 CI/CD의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알고 가면 좋을 지식이 있는데요. 바로 AWS ECR입니다. ECR은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 배포 패키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CI/CD 파이프라인에서 빌드한 이미지는 ECR에 푸시가 되고 이를 EC2 인스턴스나 다른 서비스에서 끌어와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EC2는 실행 환경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ECR은 소프트웨어의 배포 및 버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EC2를 사용할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엔 강의 주제와 너무 동떨어지고 길어질 것 같아서 AWS에 대해서는 다른 교환을 참고하거나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실습할 내용입니다. 딱 한눈에 보기 쉽게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컴퓨터에서 GitHub에 푸시하면 GitHub 액션즈의 워크플로우가 작동되고 도커 허브에 빌드된 이미지를 푸시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에서 도커 허브는 SSH로 EC2에 접속하여 도커 이미지를 당겨옵니다. 그리고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토대로 지금부터 실습을 진행할 건데요. 실습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단계를 모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시간도 제약이 있어서 여러분이 강의 교환을 꼼꼼하게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먼저 새로운 레포지토리를 생성합니다. GitHub에서 레포지토리를 생성하시고요. 기존의 프로젝트에서 시도해도 좋지만 아마 처음에는 많은 오류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레포지토리를 생성해서 연습하는 것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자바 기반의 프로젝트를 저는 추가를 했습니다. 자바 기반의 프로젝트를 왜 추가했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보통 학교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거의 대다수가 자바 기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 기반의 프로젝트를 먼저 CI/CD를 구축하고 여러분이 이것을 활용하여 다른 프로젝트에도 적용을 시킨다면 훨씬 CI/CD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도커 파일을 추가했습니다. 도커 파일의 코드는 아래와 같이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나는 도커 파일이 지금 이 폴더에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하나를 지정해서 예쁘게 정리를 하겠다. 물론 좋습니다. 가능도 한 일이고요. 그러나 도커 파일의 위치를 여기로 지정을 해주셔야 앞으로 실습하는 것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도커 파일의 위치를 여기다 두고 뒤에 해당 코드들을 작성했기 때문에 우선은 저랑 똑같이 하시고 다음번에 응용을 하실 때 위치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GitHub 레포지토리에서 액션스에 들어가면 다양한 워크플로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자바 with 그레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컨피규어는 클릭하지 마시고 다 한 다음에 다시 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커허브의 레포지토리를 생성할 것인데요. 기존에 회원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먼저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레포지토리를 생성한 뒤 레포지토리 이름과 공개로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크리에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포지토리가 완성이 된 거고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도커허브 계정의 유저 이름, 저는 PROYSM입니다. 그리고 도커허브 계정 비밀번호, 로그인할 때 사용한 비밀번호고요. 생성한 레포지토리 이름, 사진에서는 myDocker라고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이제는 EC2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C2를 생성하는 방법을 일단 교환에 작성해 두었는데요. EC2를 생성하기 전에 VPC를 설정한다던가 보안 그룹을 만든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 서비스들을 하고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서비스를 하지 않더라도 EC2만 생성을 하면 배포가 일단 되기 때문에 교환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교환이나 직접 공부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EC2 서비스 검색하시고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하겠다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현재 리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서울로 했고요. 어디를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뒤에서 팸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리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리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C2의 이름을 설정했고요. 저는 우분투 환경에 배포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우분투, 아마존 리눅스 잘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일단은 우분투로 지정을 했고 이 OS 이미지에 따라서 유저 네임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우분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분투의 사용자 이름은 우분투가 되겠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페어, 아까 말씀드린 팸키를 선택하라고 뜨는데요. 저는 미리 서울 리전에 팸키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만약에 팸키가 없으시다면 새로운 키페어를 생성한 뒤 선택하시면 되고요. 생성하신 뒤에는 이 팸키의 위치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로컬에 어디에 저장을 해 두었는지. 그리고 보안 그룹은 저는 기존에 갖고 있던 기본 보안 그룹으로 선택을 했고요. 라운치 인스턴스를 누르면 인스턴스 생성이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러닝 잘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탄력적 IP를 설정해 주는 단계인데요. 사실 이 탄력적 IP는 설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단계입니다. 일단 탄력적 IP란 고정된 IPv4 주소를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우리가 인스턴스의 상태를 런과 스탑으로 아마 반복을 할 것입니다. 계속 켜두면 돈이 나가기 때문에 돈을 아껴야 되니까요. 그때마다 IP 주소가 달라집니다. 근데 달라지면 GitHub 액션 나중에 시큐리티에서 환경 변수를 설정할 때 매번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탄력적 IP를 설정하는 것이고 다만 탄력적 IP도 우리가 한 IP를 점유한 것이기 때문에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 점은 요금 관계 문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고정된 IP 주소를 사용해서 관리가 용이하도록 할 것입니다. 탄력적 IP를 설정하는 단계는 교환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43.202.123.199라는 IP 주소가 할당되었습니다. 이 IP 주소도 인스턴스와 연결해 주시고요. 이제 잘 연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퍼블릭 IPv 어드레스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 인스턴스의 보안 그룹을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보안 그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안 그룹에서 인바운드 룰스라는 게 있는데, 인바운드 룰이란 이 인스턴스에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이 트래픽을 허용할지 말지 결정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 번호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포트를 범위를 지정해주고 어디까지 허용해줄 건지 지정하는 단계입니다. 우선 인바운드 룰은 이렇게 똑같이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C2를 이제 생성했다면 기억해야 될 것은 4가지입니다. EC2 호스트, 퍼블릭 IPv DNS, 그 다음에 EC2 키, 팸키, 유저네임 아까 우분투라고 했고요. 포트는 8080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때 퍼블릭 IPv DNS를 어드레스와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말이냐? 이 어드레스와 DNS의 코드가 다르죠. 우리는 이 DNS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오류도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이제 생성한 EC2에 도커를 설치해 주어야 되는데요. 도커를 설치하는 방법은 공식 문서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고, 먼저 인스턴스에 접속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개발 환경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AWS에서 직접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커넥트를 누르시고 다시 커넥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접속이 완료되고요. 도커 엔진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공식 문서를 제공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이 교환이 오래된다면 이 도커 명령어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혼동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식 문서를 참고하셔서 이 우분투에다가 도커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맥북을 사용하시고 있는 맥OS 환경이시라면 터미널을 이용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접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인데요. GitHub 액션즈를 이용해서 워크플로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 두었던 7개의 변수들이 있죠. 그것을 세팅즈에 들어가시고 액션즈 그리고 New Repository Secret을 누르셔서 7가지의 환경 변수를 설정해 줍니다. 설정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되고요. 다만 주의할 점은 팸키를 입력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위에 begin RSA private key, 아래에 end RSA private key가 있습니다. 이 코드까지 그대로 검은색 화면뿐만 아니라 위에 것까지 아래 것까지 그대로 복붙을 해주셔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7가지의 환경 변수를 모두 세팅을 했고요. 이제 아까 configure를 클릭을 하시고 그럼 gradle.yml 파일을 만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gradle.yml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우리는 직접 설정한 gradle.yml을 사용하실 건데요. 아래의 코드를 그대로 복붙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복붙을 할 때 PDF 파일 같은 경우에는 들여쓰기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불안하시다면 이 gradle.yml 파일을 제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드렸으니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gradle.yml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었고요. 액션스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뭔가 작동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체크 버튼으로 완료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CI/CD 구축이 완성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메인 브랜치에 푸시되고 풀 리퀘스트가 만들어질 때마다 이 워크플로우가 작동할 것입니다. 워크플로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주석으로 첨부해 드렸으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직접 주소에 접속해서 구축이 완료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할당받은 주소고요. 여기에 접속하면 헬로월드라는 제 프로젝트가 잘 배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화이트 라벨 에러 페이지가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배포를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배포한 프로젝트에 뷰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 뷰가 무엇이냐 하면 프로젝트를 기본 주소에 접속했을 때 이 화면을 보여주겠다라고 설정하는 기능들이 다 있어요.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리소스 폴더 안에 index.html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기본 주소에 접속을 했을 때 index.html에 작성된 프로젝트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index.html이 헬로 월드를 찍히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여러분도 뷰를 만드시면 화이트 라벨이 아닌 다른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실습은 여기서 끝이고요. 실습 내용을 일단 그대로 따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응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응용을 하실 때는 처음에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딱 한 번 CI/CD 과정을 경험하고 이해하게 된다면 앞으로 여러분은 자동화 요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 교환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